네, 이제 차 역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 역사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차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되게 많은 나라,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차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런 아시아나 아프리카가 차를 생산하게 된 건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중국 이외에 인도나 인도네시아에서 차를 생산한 거는 180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그보다도 훨씬 더 뒤에요. 음, 우리가 지금 All About T라고 1935년도에 미국 사람 윌리엄 루커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이제 같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아프리카는 차를 생산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진짜 아주 최근인 거죠.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서 커피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차도 많이 나옵니다. 커피 벨트라고 하는 데가 따지고 보면 차나무가 살기에도 굉장히 좋은 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차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 쪽 이야기를 좋았습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또 차 역사가 너무너무 많고 그 배경에 스토리도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씩 찾아서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나라의 어떤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진나라가 두 번 있었죠. 그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진 동진할 때 진나라가 있었는데 요거는 서진 동진의 서진의 이야기입니다. 서진. 진시황 때는 뭐 이제 차를 마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언제 있냐 하면은 청나라 사람 고연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책을 쓰면서 진시황 때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이 사천 이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차를 마시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쓴 게 있어요. 그거 빼고는 뭐 진나라에 뭐 이런 차를 마셨다라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거는 그보다 한참 후인 어, 서진 동진 할 때 그 진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다경이라는 책 있잖아요. 다경. 다경이 당나라 때 사람 유구가 쓴 책인데 유구가 이 책을 쓴 것이 78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80년 혹은 820년이라고 하는데 780년에 유구도 참 대단한 것이 중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내가 차에 대한 백과사전을 써야 되겠다. 차에 대한 모든 거를 어, 다루는 그런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그때 당시 중국 당나라에 차가 생산되는 차 산지를 전역을 다니면서 또 여러 유명한 샘에서 그 물을 떠가지고 차를 우려 마셔보고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전역을 다 다니진 않았다고 하죠. 사실은 그렇겠죠. 약간의 과장이 있겠죠.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면서 산지를 직접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샘물로 물도 마셔보고 이렇게 했어요. 차도 우려서 마셔보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는 게 아니라 끓이는 거죠. 지금하고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구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하고 또 뭐 또 했냐면 책을 많이 본 거예요. 유구가 살았던 시절 그 이전에 나왔던 책들,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차에 관한 기록 있으면 다 일일이 다 써놓습니다. 써놓고 자기가 그 다경을 쓸 때 거기다가 이제 하나의 장을 따로 기록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이런 내용들이 책에 있다. 차에 관한 내용이 라고 써놓는 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경의 7장이거든요. 제목이 차의 옛 일입니다. 차에 관한 옛날 이야기들이죠. 그거를 썼는데 보면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은 이 진나라 그 진나라 때 굉장히 차에 관한 이런 기록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진나라 때는 이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을까? 좀 약간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에는 별로 그다지 아주 많은 차에 관한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나라에 다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경에 진나라 중흥서예요. 이거 오타더라고요. 아까 제가 PDF 만들고 나서 보니까 오타. 중흥서라는 책에 육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육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안이라고 하는 장군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사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나중에 다른 쪽의 역사 쪽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 굉장히 유명한, 어, 굉장히 유명한 장군입니다. 근데 이 장군을 육납이 만나고 싶어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애를 쓰다가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안이 육납의 집에 오는데 그 육납이 집에 조카를 한 명 데리고 있어요. 조카 이름이 숙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숙, 그러니까 이름은 육숙이죠. 육숙. 육숙이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안이라는 소 유명한 장군님이 오시는데 왜 우리 아저씨는 아무 준비도 안 하냐. 손님이 저렇게 유명한 손님이 오는데 굉장히 상을 거창하게 봐가지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대접을 해야 될 건데 왜 안 하냐.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서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용납한테. 왜 아무 준비도 안 합니까? 제가 좀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자기가 몰래 상을 10여 명분의 음식을 아주 거창하게 봐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안이 왔는데 이제 용납은 본래 자기가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치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아주 간단하게 찻상을 봐서 사안에게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조카가 상을 어벌쩍하게 차려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음식을 막 들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육납의 계획을 망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안 장군이 간 후에 육납이 조카의 곤장을 때리면서 곤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 손바닥 자로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곤장은 엉덩이를 되게 세게 때려가지고 엉덩이 살이 뭐 떡이 될 정도로 때리는 게 곤장이잖아요. 그렇게 때리면서 막 화를 낸 거야. 너는 내가 이런 이미지, 청렴하고 이 청빈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왜 이를 망쳤냐? 라고 했다고 해요. 그 이제 진나라가 배경입니다. 근데 왜 이걸 보면은 이 진나라 때는 다른 데서 보면 진나라 때는 굉장히 사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돈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사치하고 그 돈 쓰는 단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부자가 있다. 굉장한 부자가 집에 어마어마한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손님 한 명을 초대를 했어요. 손님 한 명 초대했는데 이 손님이 밥, 예를 들어서 잘 안 먹는다. 이러면 당신이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집에 밥 먹을 때 춤을 추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이제 시녀들이 있는데 저 시녀를 한 명 죽이겠습니다. 밥을 빨리 맛있게 이 많은 상을 차려놓은 걸 맛있게 드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어, 부자는 무진장하게 부자였다. 이제 그런 시대였거든요. 되게 사치하고 막 이런 풍조였는데 육납이 독특하게도 굉장히 검소한 스타일로 살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그냥 독특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숙이 조카가 이거 우리가 평상시에 살고 있는 거랑 다르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을 차렸던 거고. 그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환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품이 검소해서 쟁반에 잔치를 벌여도 쟁반에 차와 가을만 낸다. 이것도 진나라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자세였던 거예요. 이제 다경에서 누가 이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구가 다경에 기록을 한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진나라에 어떤 기록이 있냐? 유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카 유연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좀 형편이 기분이 좀 울적하고 입장이 좀 좋지 않은 이런 처해 있는데 내가 이제 늘 약으로 다려 먹는 것이 있다. 이런 약재를 이용해서 약으로 달여서 마시면 참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거 좀 준비를 해놔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요 차가 나옵니다. 차 두 군을 요런 마른 생강, 육개, 황금. 요거 황금은 반짝이는 골드 황금이 아니고 황금이라고 하는 약재예요. 이거와 같이 끓여서 먹으면 좋다. 번민 있을 때 늘 차에 의지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좌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녀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여기에 이제 예쁜 여자애 둘이 나와요. 자매가. 이 자매가 얼마나 귀엽고 예쁜가. 앞에 시에 막 쓴 후에 얘네들이 차 때문에 입으로 빨리 차를 마시고 싶어서 입으로 후후 화롯불을 분다. 뭐 이런 구절도 있고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와, 이거 참 진나라가 재밌는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여기 있습니다. 진나라 해제가 진나라 해제는
진나라 해제가 진나라 2대 황제거든요. 2대 황제. 해제가 질그릇 사발로 차를 마시다라고 하는 구절이 또 요 다경 7장에 나와요. 어, 진사왕 기사라고 하는 옛날에 쓴 책이 있습니다. 진사왕 기사. 진나라 때 진나라 때 네 명의 왕이 기사 일을 일으키다. 일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사왕 기사가. 거기에 보면은 해제가 진나라 2대 황제인 해제가 사왕이 난을 일으켰을 때 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가 몽진이라고 하는 게 전쟁이 났을 때 피해가는 거죠. 황제가 피하는 걸 몽진이라고 그러죠. 일반 백성은 몽진이란 말 안 쓰죠. 그래서 다 전쟁이 끝나고 낙양으로 돌아오는데 낙양 그때 당시 수도입니다. 그때 이제 황문이 관직 이름인데 이제 지금으로 치면 황관이에요. 황문이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이 오지사발, 막사발이죠. 막사발에 차를 담아 상제한테 올렸다라고 어, 진사왕 기사에 써 있다라고 유구가 다경에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막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자, 요호를 보니까 이제 역대 중국의 수많은 황제들 중에 차를 가장 좋아했던 황제를 세 명을 뽑아보자.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는 청나라 건륜 황제가 될 것이고 뭐두 번째인가 세 번째쯤 해가지고 요 해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피난을 했다가 돌아오면서도 이 사발에다 차를 담아서 마실 정도로 차를 좋아한 뭐 그런 황제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진사왕 기사 진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오지사발에 차를 담아서 마신 게 아니라 밥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황제도 막 형편이 없는 거죠. 그때 전쟁 갔다가 돌아오면서 뭐 좋은 그릇 뭐 이런 데다가 하지 못하고 오지 그릇에다 사발에다가 밥을 담아 먹었다라고 하는 건데 유구가 다경에 이렇게 약간 일부러 바꾼 거는 아니겠지만 바꿔서 기록을 해놨어요. 가끔가다 다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원래는 차가 아니었는데 차라고 기록한 것이 몇 군데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제 이야기를 오늘 해볼 겁니다. 해제가 어떤 일을 겪어서 전쟁이 났고 전쟁 나갔다 오면서 이제 이런 일을 했나. 근데 사실 여기에 사왕이라고 되어 있고 이 책 이름도 진사왕 기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왕이 4명이 아니라 8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제는 황제죠. 황제고 황제 밑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8명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팔왕의 난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역사에서.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왕이 8명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이 전쟁에 연루됐던 사람도 8명보다 많았지만 이제 팔왕의 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이야기가 굉장히 또 재미있는 스토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요것도 다경에 나오는 건데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차를 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순서로 보면은 순서로 보면은 어 이게 왜 안 되지? 해제 이야기가 더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경에는 해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스토리가 뒤에 나오는데 시대 순으로 본다면 요게 먼저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뭐 그렇게 자세하게 찾아볼 수가 없었나 봐요. 정보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순서도 좀 약간 정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에 일이 뒤에 가고 막 이래요. 송나라 강씨가전이라고 하는 책에 강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통이 어, 성이 강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집안의 이야기인가 봐요. 여기에 강통이라는 사람이 이 진나라 때 사람인데 자꾸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상소를 뭐라고 올리느냐 하면은 민회태자 강통이 민회태자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민회태자 세마였습니다. 세마가 뭐냐? 이것만 보고 새가 이제 씻다라고 뜻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말이고 그래서 민의태자의 말을 씻는 사람이었나? 말을 씻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관직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사람들 이제 가마 타고 가잖아요. 가마 타고 갈 때 앞에 뭐 누구누구 나가신다, 뭐 길을 열어라라고 할 때
하는 그 사람, 이 세마라고 해요. 원래는 이 세마가 아니라 글자가 다른 건데 이제 약간 전달이 되면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강통이 미네테자 밑에 있었는데 미네테자가 누구냐? 그 바로 앞에 나왔던 해제 있었잖아요. 해제. 요 오지 그릇에 차 받아 먹었다라고 유구가 쓴 해제의 아들이에요. 이름은 사마휴입니다. 사마휴. 요 해제의 이름은 사마충이래요. 사마충, 사마휴. 미네테자 사마휴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강통이 어, 미네테자 아버지겠죠. 사마충에게 해제에게 자꾸 상소를 올려서 뭐라고 그러냐. 사마효리 서원에서 식초, 국수, 쪽시, 나물, 차를 판다. 지금 여기에는 누구라는 말이 없지만 이걸 판 사람이 누구냐면 민의 태자였던 거예요. 황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라의 체면을 되게 손상하는 일이다라고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는 거죠. 예전에 이제 누구 다경 공부를 할 때 앞뒤 배경이 없으니까 이것만 딱 보고서 서원에서 이런 거를 파는데, 차를 파는데 이게 왜 나라의 채통을 상하는 일이지? 이 당시에 진나라에는 차가 그렇게 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했나?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황태자가 팔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위나라에 이제 조조가 황제는 안 됐지만 위나라에 조조가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되게 자기들 귀족들이 재밌게 놀았던 곳이래요. 뭐 시도 읊고 뭐 술도 마시고 뭐 하면서 했던 곳에 이제 황태자가 차를 팔고 있으니까 이거는 체면을 상한다라는 그런 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럼 황태자가 왜 차를 팔았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해제는 왜 전쟁이 나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나? 이 스토리가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먼저 좀 볼까요? 여기에 음, 여기가 진나라예요. 근데 진나라는 서진하고 동진으로 나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서진입니다. 서진이 256년부터 31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 정도 전이네요. 그쵸? 진짜 옛날 일이에요. 진짜 옛날 일인데 신기하지 않아요? 이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사람들이 막 글로 써놔가지고 지금 이 1800년이면 어마어마한 후대 사람인 우리가 이 책을 보고서 그때 일어났던 일을 알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참 너무 언제나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진나라는 앞에 위초고 중국에서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하고 다르죠. 중국에서 말하는 삼국시대는 위초고 삼국시대. 요 위나라가 조조, 그리고 총나라가 유비, 오나라가 송권, 그쵸. 예전에 진시 황제가 진나라 중국을 통일하고 진나라를 세웠어요. 요 진하고 요 진은 한문이 다르죠. 근데 이 진시 황제는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잖아요. 그 굉장히 뭐 복잡했던 그 나라를 통일을 해가지고 하나의 통일 왕조를 세웠다. 그 다음에 수나라나 당나라나 명나라나 청나라나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다시 통일을 한 그 나라는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굉장히 나라도 힘이 있었고. 그런데 이 진나라는 삼국을 통일을 하긴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별로 이 진나라는 높이 쳐주질 않아요. 그냥 그리고 역사도 보면 약간 지지부진하고 질이 멸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서진이 굉장히 짧은 기간밖에 존재를 못했잖아요. 60년이잖아요, 60년. 우리가 원나라가 그 존재했던 기간이 굉장히 짧다, 100년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원나라보다 훨씬 더 존재했던 기간이 짧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진나라가 그래서 짧게 통일을 했는데 그 후에 나라가 이제 또 풍비박산이 나서 5호 16국이라고 하는 시대를 거칩니다. 5호 16국 시대 거치고 남북쪽 거쳐서 이제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당나라 또 통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자, 이 어, 진나라를
세운 사람, 진나라를 연 개국 황제는 누구냐 하면 사마염이에요. 사마염. 염자 요 불꽃 염자 씁니다. 이름에 불꽃 염자를 쓰다니 그쵸. 그다음에 이 사마염의 어, 할아버지가 사마이예요. 사마이. 사마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이 중국 드라마 중에 이런 거 되게 보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사마이가 어마어마한 장편 드라마던데 보면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잠깐 봤는데 사마이가 굉장한 사람이죠. 그 위초고 삼국시대 그 보면서 위초고 어느 나라가 삼국을 통일할 것인가 그 삼국지 보면서 굉장히 어, 긴장하고서 봤었었는데 결국은 삼국 중에 어느 나라도 아니고 위나라의 대신이었던 사마이의 손자인 사마염이 나라를 통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이 때는 사마이는 황제가 아니에요. 황제가 아니고 사마염이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마염이 그 위나라에 굉장한 대신으로 있을 때 굉장히 힘이 센 대신이었었죠. 그럴 때 그때 당시 위나라는 조조의 그 위나라는 이미 너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나라가 후반으로 가면서 세력이 너무 약해지고 뭐가 잘 안 돼요. 이제 그럴 때 사마염이 위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조환 아주 어리고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황제였던 거죠. 어린 조한을 협박을 해서 이 황제 자리를 내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놔요. 어쩔 수가 없이 내놓고 사마염이 그 황제 자리를 받아서 선양을 받아서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라를 세운 게 진나라인 거죠. 236년에서 290년이면 그래도 꽤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쵸?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마염이 황제가 됐습니다. 이 그림이 사마염을 그린 거예요. 굉장히 뭐 위풍당당하죠. 옛날 중국 사람들은 뭐 황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이 굉장히 겉모습으로 봤을 때도 다르다. 뭔가 남들과 다른 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마염이 팔이 무릎까지 닿다고 그랬나? 뭐 아무튼 그런 독특한 풍모가 있습니다. 제왕의 풍모를 갖췄다. 이래요. 근데 사마염이 어, 삼국을 통일을 해요. 사마염이 황제가 됐을 때 아직 이 위초고 중에 이제 오나라가 지금의 뭐 광동성, 독건성 있는 그 남쪽 지방에 있었었는데 오나라가 아직 독립된 상태로 있었거든요. 오나라가 있던 걸 쳐들어가서 오나라를 이제 멸망을 시키고 삼국을 통일해서 통일 왕조를 세우는 거죠. 근데 처음에 황제가 되고 나서 얼마 동안은 굉장히 좀 괜찮았었대요. 그리고 되게 검소하고 이랬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마엘은 갑자기 이제 정신줄을 놔요. 정신줄을 놓고 되게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왜 어느 기점에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냐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마엘은 엄마가 있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검소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검소하게 살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황제도 됐겠다. 삼국도 통일했겠다. 뭐 내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서 이런 검소한 삶을 살겠냐 하고 굉장히 방탕하고 사치하고 향락에 젖어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사마염이 어쨌든 황제가 딱 됐을 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냐? 어떻게 다스리면 가장 효율적이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원래 위나라의 대신이었었잖아요. 위나라 대신이었는데 위나라는 조씨고 자기는 사마씨였죠. 그 성이 다르잖아요. 근데 성이 다른 대신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 황실을 오히려 그 나라를 협박해가지고 나라를 뺏은 셈이니까 그러면 나는 나하고 성이 다른 그 대신들에게는 큰 권력을 주면 안 되겠다. 그 대신 나하고 성이 같은 사마씨들에게 권력을 줘가지고 나라를 같이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라를 이렇게 막 나눠요. 이렇게 나눠요. 자기는 황제로 있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자기 그 사마씨 성을 가진 그 집안의 남자들, 자기 형제들, 자기 아버지 형제들, 자기 할아버지 형제들에게 다 나눠줘요. 나눠줘서 여기에 가서 왕을 해라고 합니다. 자기는 황제고.
왕을 하는데 요 사람들이 다 다스리죠. 여기 다 다스리고 자기 영토를 가지고 다스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군대를 가져요. 군대를 가지게 해요. 사실은 이런 같은 성을 가졌든 다른 성을 가졌든 군대를 가지게 되면 그건 좀 위험한 거잖아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군대로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이 사마염은 아 내가 다른 성을 가진 그 조씨 성을 가진 황실의 뭐죠? 일을 하다가 그 찬탈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권력을 줘서 이 왕들에게 군대를 줘서 내가 또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황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군대를 데리고 와서 도와주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이렇게 딱 세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때부터 자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향락의 세계에 빠져요. 근데 사마염이 어떻게 살았냐. 하나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 전국에 예쁜 아가씨들을 찾아서 자기 후궁으로 삼아요. 근데 그 후궁이 몇 명이었냐 하면, 어, 옛날에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책 보면 물경 막 이런 말 있거든요. 물경 놀라지 마세요 이런 거죠. 놀라지 마세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예쁜 아가씨 10,000명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궁으로 삼은 거예요. 10,000명이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1년이 365일이면 365일 10년 하면 3,650일이잖아요. 그쵸? 그럼 30년이 돼야 이 10,000명을 하루에 한 번씩 본다고 해도 30년 가까이 돼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태 같은 아가씨들 데려다가 뭐 황제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늙어가는 경우도 많았겠죠. 물론 사마임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후궁을 에게 다 집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돈도 줘야 되죠. 후궁도 먹고 마시고 화장하고 옷 입고 하려면. 그러니까 이 사마염에 돈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비리도 되게 많이 저지르고 이럽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사마염이 하나 고민이 뭐냐? 나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자지? 오늘 저녁 누구의 궁에 가서 자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것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 양을 데리고 와요. 양이 끄는 마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마차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이 막 돌아다니게 해요. 그 후궁들의 집이 엄청나게 많은 거기다가 자기는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양이 어느 순간에 멈추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풀이 있어서 이제 풀을 먹으려고 멈추든가 뭐 어떤 이유로 해서 멈추면 그 멈춘 곳 앞에 있는 그 궁에 들어가서 그 후궁하고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어, 아마 이제 걸륭 황제도 이런 생각은 못 했었던 거잖아요. 진짜 뭐라 그러죠? 너무 사치와 향락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후궁들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든 후궁은 이 사마염하고 어, 얼굴 봐야 되고 하룻밤 같이 보내야 되고 또 이제 더 나은 거는 왕자를 낳아서 자기가 황후가 되고 막 이렇게 권력을 잡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집 앞에다가 소금을 막 뿌려놨대요. 원래 이런 짐승들이 소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양이 막 가다가 소금을 먹으려고 쓰면은 사마염이 또 그 집에 가고 아니면 이제 또 후궁들이 양이 좋아하는 풀이 막 있대요. 어떤 풀을 갖다가 막 자기 집 앞에 키우고 막 이랬다고 해요. 그렇게 했습니다, 사마염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사마염이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이제 걱정이 뭐냐? 하나는 나라는 전체로 저렇게 세팅을 했는데, 그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자기 후계자를 정해놓는 거죠. 이제 중국의 황제들은 자기가 이제 뭐 미리미리 후계자를 정하잖아요. 자기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근데, 어, 후계자가 누구냐? 사마충이에요, 사마충. 사마충은 이 사마염이 정실 부인이 있어요. 정실 뭐 황제가 되기 전부터 부인이었던 양염이라는 여성입니다. 양염. 양염이라는 여성이 낳은 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양염은 아들을 둘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되게 영리하고 괜찮았대요. 근데 어려서 죽어요. 어려서 죽고 이 사마충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황후잖아요. 황후. 황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죽고 두 번째 아들. 지금 현재는 큰아들인 사마충이 당연히 황제가 돼야 되겠죠. 다음번 황제가 돼야 되겠죠. 황태자가 됐어요. 황태자가 됐는데 사마충은
황태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진짜 완전히 바보는 아닌데 바보하고 안 바보의 중간 있잖아요. 경계성 지능이라고 하는 거 있죠. IQ가 70 이상인가? 70은 넘는 네, 이제 그런 바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사마충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어, 이제 어느 해에 굉장히 기근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굶어 죽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 밥이 없으면 고기로 끓인 죽을 먹으면 되지 왜 밥을 못 먹고 있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거는 오해였다면서요. 실제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면서요. 사마충은 했어요. 밥이 없으면 고기죽 먹지라고 말을 해서 그게 역사적인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냐? 사마충이 어느 날 제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이었나 봐요. 개구리가 막 울어요. 개구리가 엄청 우니까 사마충이 그걸 듣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자, 개구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우는데 저 개구리들이 왜 우냐? 무슨 공적인 일 때문에 울고 있냐? 아니면 사적인 일 때문에 울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무슨 질문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이런 보통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터무니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답해야 되잖아요. 하니까 아, 네, 개구리들이 이저 나라 땅에서 울고 있는 개구리들은 그 공적인 일 때문에 우는 거고 개인 땅에서 있는 개구리들은 사적인 일 때문에 울고 있는 겁니다. 라고 개똥 같은 질문에 개똥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게 또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마충은 정말 바보예요. 바보였는데 이 사마충이 황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마충 말고도 다른 아들 많았을 거잖아요. 후궁이 만 명인데. 후궁이 만 명인데 아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정확하게 아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아마 60 몇 번째까지 누구가 60 몇 번째 아들이다 뭐 이런 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최소한 60 몇 명이다라고 하는데 딸도 있을 거고. 그런 수많은 아들들 중에 뭐 영리하고 잘난 아들 많았을 텐데 왜 꼭 이 바보 사마충이 황제가 돼야 됐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엄마가 친엄마가 사마염의 어, 정실 부인이었기 때문인 거죠. 정실 부인. 양염이 이 양염도 좀 문제가 많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무리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해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 황태자가 되고 황제가 되면 좋겠죠. 하지만 나라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 바보 아들보다는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도 좀 영리한 애가 황제를 하면 좋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양염이 안 된다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자, 봐라. 옛날부터 우리 자기네 나라 역사에서 황제는 누가 됐냐? 이 황제의 똑똑한 아들이 되느냐? 아니다. 첫 번째 아들이 된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마염은 또 사마염의 입장이 있잖아요. 사마염이 생각해 보니까 사마충은 좀 문제가 많아요. 자기가 봐도 얘는 좀 싹수가 없는데 사마충의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사마휴리라고. 이 아들은 괜찮아요. 앞으로 얘가 황제가 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마염이 생각에 내가 좀 오래 살고 그다음에 사마충이 좀 일찍 죽고 그다음에 그 아들인 사마휼이 그러면 이제 일찍 황제가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고서 그러면 이제 사마충이 그냥 황제가 되게 황태자로 놔둬야 되겠다라고 이제 두는 거죠. 그렇게 뒀어요. 그래서 두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양염이 죽어요. 죽으면서 내가 이제 죽으면 또 황태자 자리를 뺏으면 어떡하냐. 내 없다고. 사람들이 막 저렇게 이 사마충은 바보라서 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황태자를 바꾸십시오라고 굉장히 이제 소를 많이 올리거든요. 그때마다 양념이 안 된다고 다 내친 거예요. 또 위관이라고 하는 한 이제 대신은 잔치를 열었을 때 황제가 앉아 있는 사마염이 앉아 있는 의자를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고 아깝다 이랬대요. 이 의자, 이 황제의 자리를 저 사마충에게 넘겨줘야 되다니 이거 정말 너무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사방에서
자기 아들을 위협하는 그런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양염이 너무 걱정이 돼서 자기는 아파서 죽어가면서 자기 사촌 여동생 있어요. 사촌 여동생 양지라는 여성을 데리고 와서 자기 대신 황태후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요. 양지가 황태후가 됩니다. 근데 양지가 그 자기 사촌 언니 말대로 사마충을 잘 이렇게 황태자 자리에 있도록 보호를 많이 해줘요. 자, 이제 그리고 자, 또 이제 이 바보잖아요, 사마충이. 사마충이 바본데 사마충이 바보면 이 사마염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영리하고 강한 여성, 강한 여성이 이 사마충하고 결혼을 하면 사마충의 이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주변에서 어, 이제 젊은 아가씨를 찾은 거죠. 아가씨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네. 젊은 여성을 찾아서 사마충하고 누구를 결혼시킬까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선택이 된 것이 가난풍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풍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몇 명의 악녀가 있어요. 그 악녀 중에 한 명입니다. 유명한 악녀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가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3대가 굉장한 권력을 가진 고위급 관료예요. 그 집의 어, 첫째 딸이에요. 첫째 딸. 원래는 이 가난풍 말고 동생이 있어요. 저 동생을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사마충하고 저 동생을 결혼시키자 하고서 옷을 가져가서 입혔더니 동생이 너무 어려가지고 옷이 너무 커서 동생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은 아니고 언니가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리고서 이제 언니가 시집을 간 거죠. 가난풍이 그래서 시집을 가서 황태자의 부인이 뭐죠? 황태자비인가요? 황태자비가 돼요. 황태자비가 되는데 이제 가난풍은 굉장히 권력력이 강하고 네, 그리고 되게 악랄하고 그리고 되게 못생겼대요. 그리고 이제 이 역사서에 보면은 키가 작고 검고 피부가 검고 얼굴에 흉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피부가 흰 걸 굉장히 아름다운 미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그거에 비춰보면 가난풍은 굉장히 추녀였었죠. 흉터도 막 있고. 그래도 괜찮다. 이제 가난풍은 강하니까 사람이 강하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충이 우리 아들을 이제 보호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사마염은 죽어요. 죽으면서 자기가 너무 걱정이 돼요. 자기도 걱정이 돼서 양준을 불러요. 양주는 누구냐 하면은 이 양지 있었잖아요. 양지. 그때 당시에 황태후 양지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사마량은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사마이의 형제예요. 사마 형제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죠. 불러서 내 아들을 좀 보살펴 줘라. 그때 그때 사마충이 30살이 훨씬 넘었는데 그럼 우리 아들이 고아가 되니까, 이 엄마도 있는데 왜 고아라 그랬죠? 고아가 되니까 이 고아가 된 아들을 좀 잘 보필해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량하고 양존하게 부탁을 하는데, 자, 요 두 사람은 가난풍에게 죽임을 당해요. 예. 사마량하고, 그 다음에, 그니까, 아이고, 이 황제의 의자가 너무 아깝구나 했었던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위관이라고 한 사람인데, 둘 다 같이 죽여버려요. 가난풍이. 죽여버리고, 양존도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 가난풍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자기 남편이 황제지, 자기 남편 사마충이 황제가 됐지 자기가 직접 뭐 조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군대를 명해가지고 사마량 양준 다 죽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남편이 황제니까 조서를 써요. 남편 사마충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가지고 저 지금 양준하고 사마량 이 사람들이 모반을 한다. 사마량은 이 황태자였을 때 바꾸려고 했고 저 양주는 모반을 꾀하고 있으니까 가서 죽여라라고 누구한테 명령을 하냐면 아까 사마염이 이렇게 여기 나라를 나눠줬었잖아요. 그 나눠줬던 누구에게 가서 죽이라고 해요. 가서 죽여요. 이 사람들이. 사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위. 이 진나라 역사가요.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머리 아프다 그러거든요. 사마위라고 한 사람.
어려요. 근데 누구냐 하면은 사마충의 아주 나이가 어린 동생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마염이 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나이가 되게 어린. 그래서 이 사마위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양준도 죽이고, 이 누구의 자기 할아버지잖아요. 자기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보다 더 위죠. 죽여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가난풍이 엄청난 악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가난풍이, 그다음에 사마충이 뭐 후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마충이 다른 후궁하고 잠을 자가지고 임신을 했다. 이러면 창으로 그 후궁의 배를 찔러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살인을 했다 그래요. 시켜서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배를 찔러서 죽이고 라고 막 그런 엄청난 악행을 합니다. 그리고 막 지금 가짜 조서를 써가지고 그 뭐죠? 황실의 구성원 아니면 굉장히 높은 대신들 마구 죽였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장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장화입니다. 장화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게 여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옛날에는 그런 남존여비 이런 사상이 있었으니까 여자가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 여자는 이러면 안 되지. 좀 황후라면 아니면 이제 후궁이라면 황제를 좀 보호하고 보살피고 이런 무덕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여사잠이라는 거예요. 여사잠. 여사잠이 여기 잠이 뭐냐면 잠언할 때 성경에 잠언할 때 이거 나오죠. 그래서 예. 잠언이 무슨 뜻이지? 말하자면 교훈이 되는 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성에게 교훈이 되는, 근데 그것도 여성도 아무 여성도 아니고 그냥 귀족 부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글을 써요. 그게 여사잠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여사잠이라는 글을 보고 동진에, 지금 요 서진이잖아요. 요 서진 다음에 이제 서진 망하고 나오는 게 동진이거든요. 동진에 고개지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그림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아주 초기의 화가예요. 그림다운 그림을 그린 거의 최초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개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사잠이라는 글을 보고 자기가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요. 그래서 그게 여사잠도입니다. 여사잠도. 여사잠도에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는 총 12폭으로 그렸었다고 해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고개기치가 그린 거는 없어져 버렸고, 당나라 때 사람들이, 그때는 아직 고개지 그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따서, 그대로 따가지고 그린 그 임모본이라고 하거든요. 임모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 그린 거죠. 고개지가 이렇게 그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고개지는 이렇게 보면은 옷이 막 바람에 날리잖아요. 요걸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바람 결에 날리는 옷의 주름 이런 거. 이 사람들은 사람 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굉장히 끔찍하게 싫어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몸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옷 주름으로 사람의 이런 움직임 같은 걸 표현하거든요. 그걸 되게 잘한 게 고개진데, 그래서 이게 고개지풍이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나라 때 그림이고, 지금 현재는 어디가 있냐면 대영 박물관에 있습니다. 대영 박물관에 어떻게 가게 됐냐? 옛날에 1900년도에 팔국 연합군이라고 해가지고 그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국 북경을 막 다 때려 부셨잖아요. 침입해가지고 원명원도 다 부셔버리고 고궁에 가가지고, 자금성이죠. 가가지고 그런 자금성에 있는 엄청난 보물들 다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가져갔다고 해요. 이 영국 사람들이. 가서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내용은 뭐냐? 뭐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옛날에 풍원이라고 하는 한나라 때 풍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한나라의 그 황제가 어디를 가다가 곰이 나타난 거예요.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근데 이 황제가 못 피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몸을 던져서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곰에게 자기 몸을 던졌다. 이게 여성의 덕이다. 여성 이래야 된다. 마땅히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글을, 말도 안 되는 글을 썼네요. 진짜. 뭐 이런 글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고개 지는 그림을 여자가 이렇게 머리를 빗는 거, 뭐 이런 거, 또 뭐 마시는 건가요? 막 이런 걸 그렸어요.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건 강희 황제 도장이네요. 그래서 여자가 가난풍이 여자가 그렇게 사람을 마구 죽이고 권력을 찬탈하려고 막 하고 그러려고 마구 휘두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장화가 쓴 글이 여사잠입니다. 이게 연결이 돼서 재밌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이제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대형 박물관은 이렇게 사진 못 찍게 하지 할 것 같은데요. 여기가 대형 박물관이 맞나요? 중국은 박물관에 가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대형 박물관 안 될 것 같은데 중국 사람이 가서 몰래 찍어 왔나? 그리고 바이트에 올려놓은 건가요? 자, 이거. 네. 자, 그래서 어, 가난풍이 어, 가난풍이 아까 이제 누구죠? 어, 양준, 양지의 아버지, 그 사마염의 장인 또 죽여버리고, 사마염이 자기 아들을 부탁한 사마량도 죽여버리고, 자기가 황제 대신, 남편 대신 정사를 봐요. 9년 정도. 보는데,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고, 그래도 그런 대로 잘 굴러갑니다. 잘 굴러가는데, 이제 300년이 됐을 때, 그 가나풍이 생각을 해요. 아, 자기는 아들이 없는데 이 여자가 아들이 없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스스로의 문제였거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들이 안 나와,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지금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입장이 좀 난처할 수 있겠다. 그럼 나중에 지금 사마충의 아들이 딱 한 명 있는데 사마휼이 나중에 황제가 되면 내가 좀 입장이 안 좋아질 테니 어떻게 해든 내가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저 사마휼은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어떻게 낳냐 하면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난 아들을 자기가 데리고 와서 몰래 데리고 와서 내가 난 아들이다라고 하고서 일단은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사마휼을 죽이기로 해요. 사마휼을 어, 잡아서 금용성에 가두고 금용성에 가두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독을 줘가지고 사마휼에게 독을 먹여라 라고 이제 사람을 보내죠. 근데 사마휼은 자기가 분명히 저 가난풍이 날 죽이러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난풍 눈에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으려고 나는 굉장히 황제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다. 굉장히 좀 쓸모없는 사람이다. 당신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아까 다경에 나온 대로 서원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뭐 쪽씨, 뭐 야채,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그때 차가 나온 거죠. 차를 같이 팔면서 이거 봐라, 난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이다. 공부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술 마시고 파티하고 어, 그리고 좀 약간 이상한 척을 했어요. 자기 살아남으려고. 그랬는데 소용이 없었죠. 가난풍이 사마이를 결국은 죽여요. 이제 어떻게 그 독을 가져가서 독을 밥에다 타라라고 하는데 사마이는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남이 해주는 밥을 계속 안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다 밥을 끓여서 먹었었대요. 그러는데 사람이 독을 가져오니까 안 먹고 도망을 갔죠. 어디로 도망갔냐? 화장실로 도망을 갔어요. 화장실 도망갔는데 이 죽여라라고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 공이 있죠. 이 절구 공이를 들고 쫓아가가지고 사마율의 머리를 이렇게 깨가지고 죽였다고 합니다. 사마율이 되게 불쌍하게 죽었어요. 사마율을 불쌍하게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여러 왕들이 그때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서 자, 이 가난풍이 우리의 황태자 사마효를 죽였다라고 해서 이제 가난풍을 벌하자라고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사마율이 급작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이 금용성에 갇혀 있다가 죽었거든요. 그럼 갇혀 있을 때 그때 가서 사마율을 구했으면 되잖아요. 사마율을 구하고 가난풍을 죽이고 사마율을 어 뭐 황태자의 자리에 뒀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마율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율도 이게 나중에 사마율을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가난풍이 사마율을 죽이는 게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원래 사마염은 이 자기 나라를 여러 명의 왕들에게 나눠주고서 사마씨 형제들에게 나눠주고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 군대를 데리고 와서 좀 구해줘라.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자들이 군대를 가지고서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마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이 가난풍을 죽였어요. 그러면 사마륜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황제가 돼버려요. 사마충을 쫓아내버리고. 그러면 이제 다른 성을 가진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사마 씨들이 그 각 지역의 왕들이 야, 이 사마륜이 너무 패악하구나. 극악무도하구나. 가서 사마륜을 황위에서 끌어내고 다시 사마충을 황제 자리에 앉혀놓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마륜이 황제가 됐다고 사마륜도 사마씨고 나도 사마씨인데 저 사람은 황제가 되고 나는 황제가 되지 말란 법이 있어? 하고 자기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을 합니다. 그게 팔왕의 난이에요. 파랑의 난이라고 하는 게 예, 제가 이제 이거 책을 좀 보고 있다라고 했더니 제 친구 중에 중문학 박사까지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도 그 진나라 때에 뭘 보고 있대요. 근데 막 잠을 자는데 막 꿈에서 막 사람이 막 죽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끔찍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전쟁을 하면 한 번은 10만 명 죽고 뭐 20만 명 죽고 막 이래요. 사실 말이 10만 명이지 1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야.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구 죽는 거예요. 자, 그런 전쟁을 할 때 해제가 누구냐면 사마충입니다. 사마충이 이 전쟁이 났을 때 피해서 낙양을 떠났다가 다 일이 끝나고 돌아올 때 근데 이 사마총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왕들이 서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막 싸울 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황제가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황제를 보살펴야 돼. 이 황제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쟤를 죽이고 사마충을 해제를 보호해야 돼. 라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해제를 막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막 엄청나게 괴롭혀요. 근데 그때 해제는 단 아무 말도 안 해요. 해제가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아들이 가난풍에게 머리 깨져서 죽었죠. 자기 부인 가난풍이 어, 독살당했거든요. 사마량이 저 가나풍이 우리 황태자를 죽였구나 하고 가가지고 독주를 먹여서 죽여요. 그럴 때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청나라의 약간 유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낙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이 황간이 오지사발에 차를 담아 성자한테 올렸다. 실제로는 밥을 담아서 올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구다경에는 차를 담아서 올렸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라는 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진나라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만 통일된 상태를 유지하고 금방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었죠? 306년이었나요? 316년, 그쵸? 금방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게 되냐 하면은 자, 이 유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연이라는 사람은 흉노족이거든요. 흉노족은 그 중국이 있으면 중원의 저 북쪽, 위쪽 초원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초원에 사는 사람들인데 옛날부터 한나라 뭐 이럴 때부터 이 사람들이 일부는 이 국경선 바깥에 그냥 말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살고 유목민으로 살고 일부는 국경 안으로 들어와서 살았대요. 국경 안으로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제 그 고위급 사람들의 자제들은 여기 수도에 와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한족들 귀족들하고 어울리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인질인 거죠. 잡혀오는 게 아니라 인질로 와서 살고 있어요. 대우는 잘 하지만 만약에 흉노적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 사람은 목숨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유연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유연은 키가 너무너무 크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진나라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한족 문화를 너무 잘 안돼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글도 잘 쓰고 시도 잘 짓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전쟁 무술도 되게 뛰어나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영웅의 면모 이런 걸 가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진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들 관직을 받죠. 진나라에서 관직을 받고 있는데, 자, 유연을 장군을 삼아서 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시키면 전쟁을 지휘하라고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군대를 주면 다시 반란을 할까 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군대를 안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진나라가 이 사마씨 왕들이 그냥 서로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걸 보고 유연이 돌아가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한나라라고 합니다. 한나라.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이 한나라가 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나라예요. 저 한나라. 위초고 나오기 그 전에 있던 한나라. 한무제의 그 한나라인데 아니, 이 사람 흉노족이잖아요. 흉노족. 흉노족인데 자기가 황제가 돼서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한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 저 진나라를 쳐들어가서 옛날 한나라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왜 흉노족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옛날에 한나라 때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주변에 유목민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차 역사에서 공부를 하면은 이 뭐 당나라 때 명나라 때 해가지고 유목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차를 공급을 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차를 달라고 하니까 차를 말 잘 들으면 차를 주고 말 안 들으면 차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유목하면서 사니까 뭐 야채를 키워서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고기 뜯어 먹고 산단 말이에요. 고기, 바다 뭐 이런 거 먹고 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성인병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빨리 죽었대요. 이제 그런데 당나라 때 이 중국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차가 그런 유목민들에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그 차를 마시고 차를 마시니까 성인병이 많이 없어진다. 그래서 막 급작스러운 죽음을 피하는 거예요, 계속. 왜 지금도 보면은 그런 연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차 많이 마시면 성인병, 심혈관 질환, 고지혈 이런 거 낮춰준다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때 사람들 몰랐지만 티베트나 위구르나 이런 흉노적이나 선비족 그런 거 몰랐지만 이게 차를 마셔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라고 해서 계속 당나라, 명나라 차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명나라는 되게 편한 거죠. 야, 너네 말 안 들으면 차 안 준다 하면 이 사람들이 또 말 듣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 차가 유목민들에게 들어가기 전인 한나라 때는 유목민들은 차의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막 걸핏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되게 힘든 시절을 보낸 거죠. 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자기네 황실에 딸들, 그러니까 뭐 친척 딸이 있잖아요. 황제가 있으면 황제 딸이나 아니면 그 황제의 뭐 동생의 딸이나 뭐 이런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친척이죠, 친척. 황제 친척 여자애들, 어린 여자애들을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런 흉노족에게 유목민들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화친을 맺는 거야. 야, 우리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전쟁을 좀 하지 말자, 잘 지내자라고 합니다. 또 그때 시집간 한족 여성들이 요 흉노족에 피해 있었던 거죠. 이 유연의 조상에. 그러니까 유연이 자기는 한족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 한나라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반은 흉노족이고 반은 한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고 저 진나라를 쳐들어가서 진나라를 없애고 이 한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는 되게 정당성이 있는 거죠. 하고서 이제 쳐들어가요. 엄청난 영웅이니까 이 사람이. 쳐들어가가지고 그 막 지지부진하게 싸우고 있는 그 진나라 몽땅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고 사마예라고 하는 아까 그 수많은 사마씨 왕들 중에 사마예라고 하는 한 사람만 겨우 도망을 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세운 나라가 동진이에요. 동진. 동진. 앞에는 요거 동진하고 서진하고 이제 요거 구별하기 위해서 요 전에 있던 나라는 서진, 요 다음 나라는 동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동진이 계속 자기네가 요 북쪽 자기네 원래 있었던 그 북쪽을 회복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계속 실패했다 그래요. 그래서 남쪽에는 한족이 세운 나라, 동진, 송제, 양진 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요 북쪽에는 요 흉노족, 선비족, 강족, 갈족, 저족 소수민족들이 나라를 세웠대. 그래서 5호 16국이라고 하는데 5호 16국은 5호가 요거죠. 5호. 다섯 오랑캐. 이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오랑캐잖아요. 오랑캐. 그러니까 5호, 다섯 오랑캐가 세운 16개 나라다라고 하는데 나라가 16개가 아니었대.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 나라가 괜히 이렇게 섰다가 합법적으로 다른 나라가 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전쟁으로 가서 다 죽이고 새로운 나라 세우고 막 이런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시기였던 거죠, 이때가. 그래서 5호 16국 북쪽에는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이어졌다. 여기서 이제 남북조라고 합니다. 남북조. 남북조가 한 300년 이어져요. 300년. 300년 이어지는데 요 남쪽 사람들은 원래 한족이고 요 북쪽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네 이제 황제라고 하고 나라 세우고 보면 한족의 문화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런가 했더니 이건 거죠. 바로 이 유연이 했을 때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한족 피가 있다. 우리는 반은 한족이다라고 해서 이런 나라들도 자기들이 어 그냥 이 한쪽 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뭐 시도 짓고 뭐 이런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남북조 때까지만 해도 요 남쪽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셔요. 남쪽 사람들 차를 많이 마시고 북쪽 사람들은 차를 안 마셔요. 안 마시고 남쪽 사람들이 차 마시는 걸 보고 북쪽 사람들은 되게 비웃었대요. 야, 저 남쪽 사람들 옷도 제대로 안 입는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한족 문화에 이미 많이 이제 깊이 심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 남쪽에 저 있는 저놈들은 날이 더워서 그런다고 옷을 짧게 입고 뭐 이상한 옷도 입고 이런다라고 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욕하는 게 하나가 또 뭐냐면 저자들은 어, 차를 마신다. 네, 차를 마시는 게 굉장히 흠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북쪽 사람들은 뭐 마시냐? 술 마시는 거죠. 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참 짧게 진나라 때 왜 진나라 때 이렇게 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을까? 다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궁금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와서 아버지 사마충 그리고 그 아들 사마효의 이야기가 뭐 연도는 거꾸로 돼 있지만 아무튼 동시에 나와가지고 스토리가 재밌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진나라 망하고 나서 5, 16구 남북조 해가지고 중국이 엄청난 혼돈의 시기를 한 300년 넘게 겪게 된 것까지 짧게 짧은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